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두 모집단의 비율의 차에 대한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그러면 두 모비율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할 때 두 독립 이표본 T 검정과 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 대응 T 검정에 해당되는 비율 차이 검정은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도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어, 가설 검정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모비율 차이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이표본 평균 차이 검정에 대응되는 두 모비율 차이, 독립이표본에 대한 비율 차이 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무가설은 두 모집단의 비율은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P1 이꼬르 P2. 그래서 그냥 P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같다 보니까 공통 비율 P에 대한 추정량은 전체 샘플 수가 N1 첫 번째 모집단에서 두 번째 모집단에서 N2 분의 첫 번째 모집단에서 성공했어 X1 플러스 두 번째 모집단에서 성공했어 X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앞에 예에서 0.476 계산된 거죠. 110 플러스 104 나누기 250 더하기 200이었던 거죠. 그런 두 개 모집단의 표본 비율의 차이 P1 햇 마이너스 P2 햇에 대한 표준 오차는 N1분의 P1 햇 1 마이너스 P1 햇 플러스 N2분의 P2 햇 가열고 1 마이너스 P2 햇인데 P1 이꼬르 P2니까 공통 비율 P 햇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P 햇 1 마이너스 P 햇을 끄집어내면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되는 거죠. 앞서 우리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남자 250명 뽑아서 여자 250명 뽑아서 했을 경우 표준 오차는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루트 P 햇이 0.476 가로 열고 1-0.476 가로 닫고 가로 열고 250분의 1 N1 플러스 N2 20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중심간 정리해서 Z 검정 통계량은 자 P1 햇 마이너스 P2 햇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인데 기무가설에서 0이니까 안 적혀 있고요. 나누기 P1 햇 마이너스 P2 햇이라는 통계량의 표준 오차 두 표본 비율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 그래서 루트 P 햇 1 마이너스 P 햇 가로 열고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이제 표준 오차가 되는 거죠. 통계량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요?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귀무가설은 거기 나와 있듯이 위에 A하고 B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단측 검정, 마지막 C는 양측 검정에 해당되는 그런 가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모듈 차이에 대한 검정은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126쪽에서 127쪽에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설명까지 128페이지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모듈 차이에 대한 검정 예제 5.3에 해당이 되고요. FREQ 즉 프리퀀시를 뽑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세스 데이터셋 이름은 라이브러리 이름을 EXAM으로 줬죠. 세스 데이터셋 이름은 .support라고 줬습니다. 뭐 취지율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거죠. 인풋 입력은 젠더 성별이 들어가 있죠. 문자니까 달러 표시를 했고요. yes, no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yes로 했느냐 no로 했느냐 이것도 문자라서 달러 표시를 했고요. 그것에 응답한 사람의 수 카운트죠. 우리는 x1, x2 이런 게 되겠죠. 골뱅이 두 개를 해서 세미콜론 닫아서 자료가 옆으로 쭉 입력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가슴은 세미콜론 닫아서 자, 첫 번째 봅시다. 남자면서 지지한다는 사람 110명 기억나죠? 남자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140명. 왜? 전체 250명이었잖아요. 여자 중에 지지하는 사람 104명. 여자 중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 96명. 여자는 합해서 200명이었죠. N2가. 세미콜론을 닫아서 자료 입력 끝. 런해서 세미콜론 닫아서 데이터 스텝 끝. 이런 거죠.
이럴 경우 FREQ, Frequency Procedure를 썼고요. 데이터 이름은 위에 exam.support를 썼고요. 오더 이퀄 데이터라는 건 데이터 입력된 순서로 처리해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카즈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남자 예스 110, 남자 노우 140, 여자 예스 104, 여자 노우 96. 이게 자료가 4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료가 전체 몇 명이었어요? 450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110, 140, 104, 96은 그것이 110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쓰는 문이 뭐예요? 웨이트문입니다. 웨이트문. 그래서 웨이트 해가지고 카운트라고 하는 걸 가중치를 110명이라는 걸 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세미콜론으로 닫았어요. 그 다음 테이블스라고 하는 건 이제 표를 만드는 거죠. 교차표. 그래서 젠더, 가로를 성별에 따라서 곱하기 지지했느냐 지지하지 않았느냐 yes, no를 세로에 해서 둬라 이런 거고요. 슬래시에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IS, 카이스키아 검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이스키아는 제세 제곱입니다. 다시 카이스키아는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이죠. 그래서 카이스키아 검정을 했다는 건 정규 근사 검정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카이스키아 이꼬로 제세 제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손으로 계산한 제값이 얼마였어요? 제디꼬로 1.6883이죠. 정확하게 1.6. 그러니까 그걸 제곱한 값이 카이스키아 값으로 출력돼서 나올 겁니다. 피셔라고 하는 건 원래 예스냐 노냐는 항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항분포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정확한 거죠. 검정이. 그렇게 정확한 검정을 하는 걸 피셔라는 사람이 개발한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 정확성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출력해 달라 이런 겁니다. 전체 퍼센트는 출력하지 말고 10%도 출력하지 마라. 그러면 행 퍼센트만 출력할 겁니다. 행 퍼센트는 반드시 출력해야 돼. 미안합니다. 되는 겁니다. 세미콜론으로 닫았어요. 런에서 세미콜론 닫아서 분석 절차 수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방금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결과가 나와 있는지를 한번 출력 결과를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먼저 출력 결과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하고 행 백분율만 출력된 거 보이시죠? 전체 퍼센트와 10%는 출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표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로, 젠더범 남자 여자가 있죠. 세로의 yes, no는 yes, no죠. 자, 남자 중에 yes가 110명, no가 140명, 전체 250명. 우리 예제에서 본 거 똑같죠. 여자 yes 104명, no 96명, 전체 200명 이렇죠. 자, 행 퍼센트를 출력한 건 남자 250명 중에 지지한다는 사람이 몇 프로나 이런 거죠. 250분의 110. 그래서 44.00이라고 되어 있는 것 P1 햇 값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 아래 여자 같은 경우는 P2햇은 뭐예요? N1 200, N2 200명분의 X2 104. 그래서 200분의 104에서 52.00%. 손으로 계산한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 합계는 전체 뭐예요? 450에서 yes가 214니까 450분의 214. 이것이 0.476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공통 비율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통계량에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카이 제곱만 보세요. 2.8513이라는 거 보이세요? 2.8513, 그럼 2.8. 2.8513이 바로 Z 1.69, 약 1.69의 제곱하고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정규 근사 검정이 카이 제곱 검정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에 해당되는 유의 확률 값이 0.0913이라고 나왔죠.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 아래 결과가 또 하나 나와 있죠. 피셔의 정확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피셔의 정확검정이라고 하는 건 이항분포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유의확률 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겁니다. 거기 맨 아래 보면 양측 P값이라고 해서 0.01063이라고 해서 유의순위 0.05보다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피셔의 정확검정은 또한 단측 검정 P값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하단측 P값 보면 0.0555 뭐 이런 값들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양측 검정이었습니다. 출력 결과 해석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한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적어놨습니다. 앞의 예에 대해서 FREQ, SES의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카이저곡 검정을 수행한 거다. 여기서는 테이블스 명령문에 카이스키야, 카이저곡 검정 결과를 출력하다가 PC의 정원 검정을 출력한다 라는 옵션을 지정해서 두 모듈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수행한 것이다. 이해되죠? 출력 결과를 보면 카이저곡 통계량 값이 2.8513, 즉 Z 이꼬르 1.6883의 제곱. 이거 2에 대응되는 유효확률이 0.0913이니까 0.05보다 크죠. 그래서 지지율이 남녀별로 차이가 없다는 기문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피셔의 정확검정에 의한 양측검정 유효확률이 0.1063으로 출력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모듈 차이에 대한 검정을 세스를 이용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으로 계산한 Z 검정을 FREQ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카이저곡 검정을 통해서 똑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후 실무적 일을 할 때 꼭 여러분들 보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맥리마 검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응 T 검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한 사람한테 자료가 쌍으로 얻어진 것. 비율 차에 대한 대응 T 검정, 대응 표본 T 검정에 해당되는 비율차 검정이다. 그것이 바로 맥리마 검정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선거 예측 조사 같은 걸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A 후보가 있어요. B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9월 1일 시점에 조사를 했다. 또는 현 정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9월 1일 날 조사를 했더니 그 지지를 한대요. 그런데 한 2주 후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동일한 사람한테. 그럴 때 나는 아직도 그대로 지지한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바뀐 사람이 있고 9월 1일에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주 후에는 지지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9월 1일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2주 후에 9월 15일에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할 수가 있죠. 즉, 한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9월 1일자와 9월 15일자 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 1일자가 A라고 해보세요. 9월 15일자가 B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9월 1일자 예라고 한 사람이 그대로 예라고 응답한 사람 N1만. 예가 아니오로 바뀐 사람 N10, 아니오가 예로 바뀐 사람 N01, 아니오가 아니오로 바뀐 사람 N00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재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조금 보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표본이 얻어진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맥리마 카이저곱이라고 하는 검정을 하게 된다. 이후에 이 맥리마 검정에 대해서는 범주형 자료 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대응표에 대한 대응표본으로 얻어진 경우에 비율 차이 검정은 맥리마 검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먼저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맥리마 검정.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예제 5.4에 나와 있어요. 129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이 EXAM, AM, MC 페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풋을 여러분들 보면요. 인풋을 보면은 풀이 사전에 yes였냐 문자니까 달러 사후에 또 yes였냐 그것의 카운트는 이제 빈도를 말하는 거죠. 골뱅이 둘 세미콜론 카스문에서 yes가 yes로 그대로 유지된 것 63, yes가 no로 바뀐 거 4, no가 yes로 바뀐 거 21, no가 no로 그대로 유지된 것 12. 자료 입력 끝 세미콜론으로 닫았어요. 런해서 데이터 스텝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락 FREQ라고 하는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다. 세스 데이터셋 이름 데이터는 위에 있는 것 적어줬어요. 오더 이코로 데이터는 데이터 입력 순서대로 처리해라 됐어요.
예스가 63이라는 것은 63명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은 가중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문을 통해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웨이트 변수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이그젝트, 맥리, MC, NEM이라고 하는 옵션이 적혀 있는 거 보여요? 바로 이럴 경우 대응 표본에 해당되는 맥리마 검정을 해결해 줍니다. 세미콜론 닫았고요. 테이블즈의 사전, 프리, 세로 포스트 해서 표를 만들어 달라 슬래시에서 노후가 10%는 찍어주지 마라 이런 거죠. 노후 퍼센트라는 옵션은 안 썼네요. 그럼 그거는 출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세미콜론을 닫았습니다. 런에서 세미콜론 닫아서 분석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이해할 수 있겠죠. 특이한 거는 뭐예요? 프로시저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이그젝, EXACT의 MCNEM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옵션으로 지정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출력 결과가 나와 있네요. 먼저 출력 결과 왼쪽을 보면요. 프리가 있고 세로가 포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빈도하고 백분율이 있고 행백분율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 예스가 63, 예스가 노우가 4, 노우가 예스가 21, 노우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입력한 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백분율이 나와 있고 행백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예스의 비율이 프리에서는 몇 프로였어요? 예스의 비율이 100명 중에 67%였잖아요. 67.00 기억나요? 포스트에서는 예스 비율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포스트에서 예스 비율은 합계본 84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세로에 예스 84%가 됐죠. 그러니까 예스의 비율이 67%에서 사후에는 84%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 맥리마 검정을 했을 때 그 P 값이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P 값. P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보면은 뭐 0.0007 굉장히 P 값이 작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의 유권자를 뽑아서 발표 이전에 정책을 발표 이전에 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했더니 67명, 67%가 했어요. 그 다음에 발표 이후에는 뭐예요? 100명을 조사해서 똑같이 물어봤더니 여러분들 8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 출력 결과를 보면 맥리마 검정에 대한 근사 유의 확률이 0.0007이네요. 발표하신 것 이후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걸 이항분포에 의해서 정확하게 유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뭐다? 정확한 PR은 9.1052-04로 되어 있죠. 2의 마이너스 공사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000091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발표의 표본 지지율이 84%로 발표 이전의 지지율 60%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맥리마 카이 제곱 검정은 대응 표본에서는 주변 확률, 예스의 우측에 있는 주변의 67%가 세로의 밑에 있는 주변 확률 80, 이런 주변 확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간에서는 두 모집단의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을 세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 할 때 FREQ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으로 계산한 Z 검정, Z을 제곱한 카이 제곱 검정, 즉 정규 근사 검정과 동일한 검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비율 차는 두 개의 비율인 경우는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라고 하는 이항분포에 근거한 정확한 검정도 결과를 출력해 준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 대응표본 T검정에 해당하는 독립이표 모평균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에 해당되는 버전이 대응표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또 사후에 그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카이 제곱 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맥리마 검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것에서 유의확률 점근 확률도 구해주고 정확한 유의확률도 구해준다. 이 결과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칠게요, 이 교시를.